좋다. 여기 행복한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둘이 살기에는 좀... 둘이라뇨? 3명 되고 4명 되고 그럴 텐데. 감자별 오빠와 여자 배우분은 잘 모르겠네요. 누구 닮긴 했는데. 뭐야, 서연 맞아? 와... 와, 진짜 정말 더 이뻐지신 건 차치하고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배우분인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알면 잘해요. 뭐 여튼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와 다르게 3화부터 찐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에게는 각자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분위기 어때? 고등학생 딸과 화목해 보이는 부부. 와인 한잔 할까? 거기에 소주지. 대화를 들어보니 약간 이상한 가족 같긴 한데 엄마도 네 나이 땐 소주밖에 몰랐었어. 네, 존나 이상한 가족입니다. 네, 엄마가 민 거 맞아요. 혹시 술 먹었어? 고등학생 딸 차주우는 사기를 직업으로 삼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이미 남을 속이는 일에는 능숙했습니다. 이런 산전수전 다 겪은 차주운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은아, 이건 비정규직. 그냥 있어 보이게 순수하게 사기나 치라고. 장애인인 척하며 구걸하는 아빠입니다. 똥 빠지게 벌써 키워놨더니 아주 개성만 강해져가지고. 아이고 깜짝. 며칠 뒤 또다시 구걸하고 있는 아빠를 발견하는 차주운. 아저씨, 누구랑 먹고 이래? 하지만 지나가던 두 남성이 아빠의 거짓말을 까발립니다. 그때 차태현에게 다가오는 정복기와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목사님?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돈으로 여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 차현태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고 진짜 목사임 양 사기를 쳐대기 시작합니다. 설교문을 잃어버렸네요. 이 또한 주님의 뜻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정복기는 이걸 짓는다고요? 차현태에게 강남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하고 담임 목사로 일해주기를 바라죠.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차현태는 감동을 먹어 자신과 아내 김미숙이 모은 전 재산을 정복기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뒤는 뻔하죠. 같이 일했던 차현태에게조차 사기를 친 정복기는 해외로 도주하게 되고 복희 씨, 지금 어디예요? 갑자기 제가 유럽 출장을 가게 돼서 목사님 앞으로 한 장은 남겨놨는데 그니까 아셨죠? 경찰 조사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차현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빠와의 면회 후 집으로 가던 차주우는 차지훈 씨? 장복기와 일하는 오현경 변호사를 만나 약속한 큰 거 한 장을 받습니다. 이후 복수를 꿈꾸는 차주은에게 엄마인 김미숙과 같이 일하던 한손이 찾아와 그냥 잡게 도와줘. 못 잡아 너. 지금은 연기를 배우면 우리 동생도 그년 되는 거야. 차주은을 도와주게 되고 차주은은 본격적으로 사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차주은은 의사도 되고 알바생도 되고 기장도 되고 시각장애인도 되고 택시기사도 되다가 어디로 모실까요? 2015년부터는 아예 서연이 돼서 아이돌 열성팬도 되고 녹색 어머니의 가수까지 됩니다. 계속된 사기에 지친 차주은. 한손은 그녀를 불러내 새로운 작업을 얘기하지만 가서 백에 어울리는 옷도 좀 사고. 다음엔 재벌 4세 컨셉이니까. 쉬고 싶은 차주은은 거절하고 놀게. 당분간만.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정복기를 발견하는 차주은. 봤어. 정복기. 성공하자. 한손에게 부탁해 정복기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죠. 먼저 그들은 정복기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 세운 다단계 회사에 신분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보를 모으죠. 하지만 그때 정복기의 다단계 회사에 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박총무를 만나게 됩니다. 뭐죠? 성공하고 싶어서요. 성공 비법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저기 나라도 괜찮으면 내가 몇 마디 조언 정도 해줄 수 있는데. 축하해요. 최단 시간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신 거. 그를 만나 로비와 잠자리를 명목으로 차주은은 박총무를 꼬셔내는데 같이 땡겨야죠. 성공합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죠.
목적이 뭐예요? 정복기는 이미 처음부터 차주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들어와. 차주은의 고객들을 이용해 차주은을 고소하게 만들고 내가 가면 당신도 끝장이야. 자신은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붙잡혀온 차주은은 누구세요, 아줌마? 똑같이 정복기를 쫓고 있던 양인숙 형사를 만나게 되는데 양 형사는 자신이 교회 사건 때의 피해자라고 말하며 그녀를 도와줍니다. 후에 엄청나게 친한 친구 사이가 되는데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차주호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게 되고 출소해 나오자마자 셀카를 찍네요. 밥집을 찾은 차주호를 귀신같이 찾은 한손. 뭐야? 차키 그래도 오래 일한 동료라 차를 주네. 술 먹었다, 나. 는 아니었네요. 기사하라고? 다음날 아침 또 귀신같이 차주은을 찾아온 한손. 식사하자. 지낼 곳 없는 차주은에게 차는 안 주지만 집은 구해줍니다. 그날 밤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친구 장민정을 찾아간 차주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정환을 만나게 됩니다. 미인의 환한 웃음을 보고 싶은 건 모든 남자들의 바람이니까. 하지만 이정환의 엄청난 멘트에 질색하며 떠납니다. 집에 도착한 차주은은 한손이 그곳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손은 차주은에게 다시 배우 활동, 즉 사기를 시작하자고 하죠. 처음에는 거절하고 친구가 다니는 곳에서 같이 기술을 배우는데 적성이 안 맞았는지 결국 다시 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대기업 사원이 되어 상대방 측 회사원을 만나 물건을 받아오게 된 차주은. 넘나 뻔하지만 그래도 재밌긴 하죠. 어? 청담동 펍. 와 진짜 예쁘네. 머리띠. 여튼 필요한 물건을 받고 차주은은 급히 떠납니다. 그날 밤 한손에게 대기업 사원증을 받은 차주은은 와 진짜 예쁘네. 팔찌. 근데 사무실 상태가 왜 이래? 점심시간 혼자일 수밖에 없는 차주은은 혼자 순댓국을 먹는데 우연 세 번은 드라마 국룰이죠? 근데 이상하게 아는 체도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는 이정환. 그의 태도에 열받은 차주은은 밥도 먹다 말고 나갑니다. 저기 네? 밥 안 드실 거면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대신 제가 커피 쏠게요. 어우 달달해. 뭐 여튼 아주 진도 빨라서 좋은 이 드라마. 저녁은 고기로 합시다. 이정환은 번호까지 넘겨주고 그날 밤 둘은 만나게 되죠. 저기 이거 쓰고 가세요. 아 남자도 설레네. 주은 씨. 정한 씨. 그렇게 둘은 고깃집도 가고 어떻게 없어졌나 봐요. 길도 잃고 골목이라서 그런가. 망했다. 구경편의 이놈! 그렇게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는 이정환은 가기 싫다.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뭐 그래서인가? 생떼를 쓰게 되는데 저 고아예요. 부모 얘기가 나오자 차주은은 고아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차주은은 한손을 불러내고 한 달 지나면 한 달 동안만 대기업 사원 역할을 하기로 했었던 차주은은 한 1년 정도만 더 근무하고 싶어서. 이정환과의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손에게 1년만 더 하자고 합니다. 1년이다. 대신 출연료는 월급으로 나눠 지급될 거야. 그 후 사무실 같지도 않은 곳에서 이정환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는 차주은. 무슨 일인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밀당의 귀재인 이정환. 이거 사려고 네덜란드까지 갔다 오느라고 좀. 심장 간지러. 배고프니까 빨리 와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퇴직한 양인숙 형사가 운영하는 갈비집에서 알바를 하던 차주은은 회사 앞에 찾아왔다는 이정환의 연락에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아저씨, 그러다 사고 나요. 많이 기다렸죠? 주 52시간 넘는 거 아니에요? 여튼 둘은 고급진 식당을 가는데 어서 와요. 제 부모님입니다. 이정환의 개맨들을 볼 수 있는 자리였죠. 죄송합니다. 화장실. 너무나 당황한 차주은은 자리를 황급히 떠나지만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환을 향한 마음이 더 컸나 본지 다시 돌아옵니다. 당황스러울 텐데 부모님 만나준 것도 고맙고. 식사 후 둘은 피자에 막걸리를 먹으러 가는데 제가 요즘 취미로 마술을 배우고 있는데 이정환이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손을 달라고 합니다. 그거 하려는 거죠 지금. 아, 너무 허술했어요, 정환씨. 대충 눈치를 챈 차주은은 자신의 거짓말, 그리고 직업 등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잠시 혼자 있다 돌아온 이정환. 너 진짜 괜찮죠?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마술 그래도 마술은 하게 해주네요. 아무것도 없죠? 포개진 손을 뒤집었다 다시 돌리면은 짠. 잠깐만. 짠.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후 자신의 깜빵 동료였던 장민정을 만나는 차주은. 하나만 명심해. 절대 먼저 말하지 마. 그럼 다 괜찮아. 이제 둘에게 남은 것은 결혼식분. 고아라고 했던 차주은은 양희숙 형사와 그녀의 남편을 후견인으로 소개해 부모의 대리로 데려오고 차주은의 생물학적 엄마인 김미숙은 잠시 있다 떠납니다. 신부 대기실에는 감방 동료였던 장민정과 친구 역할을 맡은 알바들이 옵니다. 저 부캐는 안 받아요? 얘는 갑자기 친구끼리 이혼은 무슨? 안 받아. 모두들 신부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시간은 2시간이 넘어가고 기다리다 지쳤는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양인숙은 신랑 측 부모에게 다가가는데 나가리네 이거. 그들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식장을 나가버리죠. 신부 대기실에서는 차주은이 이정환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걸지만 어떻게 된 거야 정원 씨? 무슨 일인지 받질 않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장민정. 저쪽 다 배우다.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4화까지 나와 있는 사생활은 배우 고경표님과 서현님이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정말 소녀시대의 서현님인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었는데요. 깜짝 놀랄 만큼 잘하는 연기와 미모가 더해져 저에게는 소녀시대 이미지가 강했던 서현님이 이제는 완전히 배우라고 느껴지는 드라마였습니다. 고경표 배우님은 사실 감자별에서 너무나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 신선하고 재밌었네요. 다만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면 바로 드라마의 개연성인데요. 차주은의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는 배우 태원석 님이 연기하는 한손이라던가 자신에게 사기를 친 아버지의 딸인 차주은과 별다른 이유 없이 친해진 윤사봉 배우님이 연기하는 양인숙 형사와 같은 캐릭터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우려사항이고 좋게 말하면 떡밥이겠죠. 첫 시작부터 딸을 밀어 차에 치이게 하는 이 드라마. 말이 길었습니다. 지금 당장 넷플릭스로 가셔서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